예,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인제대 통일학부 진유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오랜만에 연결하는데 또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도가 되고 밝혀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이제 월북 정황이 있었고, 이 공무원이. 근데 그걸 네. 듣고도 뭐 사살했고, 시신까지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좀 아직 우리 쪽 국방부가 어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사실은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정확한 감찰 자산, 정찰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발표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북한에서는 지금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노동신문 오늘자를 보더라도 주로 이제 수해 피해에 대한 이야기, 네네. 또 아주 끝에 가서는 이제 방역에 대한 기사도 두 건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제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사건과 관련된 실종자에 대한 사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북한 측 반응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실은 우리 국방부 발표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뭐 신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가장 좀 눈여겨봐지는 게 시즌트라고. 그러니까 네. 국방부가 계속해서 이제 도청 감청을 하는데 그 네. 상황에서 이제 상부에 보고한 정황들, 그러니까 월북을 네. 시도했다. 근데 이게 감시망이 늘 이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상대적으로 이제 왜곡해서 보고하고 왜곡해서 이제 통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정찰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다 밝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정찰 자산은 공개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시진트뿐만 아니라 또 인공위성을 통한 여러 가지 또 정보까지 또 여러 가지 그 주변 국가의 미국을 통한 여러 정보까지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그 정보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아닐까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정확한 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교수님, 이런 일이 네. 이제 발생하면 파장이 어떨지는 북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정말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예, 또 정말 이 비문화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네.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의 시스템을 보면 지난 6월 달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6월 16일이죠. 그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갑자기 폭파했지 않습니까? 예. 6월 16일 오후인데 그 당시의 결정 과정을 보면은 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폭파가 됐어요. 아주 놀라운 일인데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발언 이후에 이것을 군이 총참모부가 그걸 접수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이 나면 행동을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네. 당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 6월 말 돼서야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앙군사위원회 열리기 이전에 개성공업관리지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다는 얘기는 예. 어떤 그 군의 통제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대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이죠. 그 남측의 탈북자가 다시 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2017년에 탈북한 분인데 탈북한 것도 북한에서 몰랐고 다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 구멍이 뚫린 그쪽뿐만 아니라 3년 전에 넘어왔던 당시의 군 부대조차 전부 처벌을 받는 엄청난 일이 그 인근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서해 일대에서의 북한 군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돼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여정이 이제 권력을 좀 나눠 가졌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군부를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군 외에 또 다른 조직들이 훨씬 더 강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 과정 절차하고 또 다른 그런 행동으로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거거든요. 예예. 그런 점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뭐 상황이 네. 참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좀 말하기도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전 정부에도 이번 일과 비슷한 일이 혹시 있었는지 그때는 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남북이 국민이 서로 오갈 때는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잘 대우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고, 네네. 또 남북 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안전하게 내려보냈거든요. 예. 과거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도 그 월북자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네. 북한이 다 내려보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안 받아줬었죠. 그리고 뭐 시인 뭐 김학의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갑자기 술 한잔 드시고 넘어가더라도 북한이 다 잘 모시고 내려보냈죠. 네네. 근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방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보여지고 과거하고는 매우 다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9.19 군사 분야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완충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 근데 이제 군사 분야 합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안 하고 군사 분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북한이 쓰는 그 패턴인데 합의를 깨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합의도 깨질 수 있다. 항상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9.19 남북정상회담 때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교환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합의 정신이 뭐 깨졌다 이런 얘기를 북한이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언젠가는 다시 또 이제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 상황도 보면은 그 삐라 전단 사건 때문에 그랬고 전단에 문제가 된 건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 방역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그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모로 방역에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지난 7월인가요? 지난달 8월이죠. 북한이 그 두만강 일원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탈북자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경 인근의 무단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살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진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여건은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서해 인근에서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발포 명령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느냐.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거기까지 보고 안 되고 이제 지휘관이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뭐 그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그 월경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일선 부대에서 해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경지대의 그 부대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보면서도 저게 가능한가?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분노해가지고요. 어제 하루 종일 이게 특히나 우리 유엔에서 대통령이 그 종전선언 제안하는 내용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나중에 터져가지고 말이죠. 이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정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연관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반세기 동안의 남북 관계를 보면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에 대화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달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뭐 전두환 노태우 정부 군사 정부 때도
북한이 간첩을 침투시키는 와중에도 우리 정부하고는 비밀리에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은 종전선언이고 평화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이거는 북한도 동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하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지금 남북관계 전체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데 좀 북한의 반응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좀 확인하고 나서야 더 판단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김정은 정부가 과거와 또 다른 점들이 뭐냐면 북이 잘한 것도 얘기하지만 북이 잘못한 것도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을 해요. 한 건 했다, 안 한 건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안 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건 아마 틀림없이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한 반응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며칠 걸릴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이 나온 다음에 또 교수님 연결해서 좀 듣도록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안개 속으로 자꾸 남북 관계가 접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좀 분노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말해봐도